자, 종합문제 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4번부터 17번까지 총 4문제 정도만 할 예정이라서 약간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숫자 1, 2, 3, 4와 3개의 문자 A, B, C를 모두 일렬로 나열한다. 근데 규칙이 하나가 있죠. 바로 A, B, C는 상관이 없지만 숫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숫자는 무조건 작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나열이 돼야 된대요.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 2, 3, 4와 같이 무조건 숫자는 1, 2, 3, 4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자는 뭐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1, 2, 3, 4 A, B, C라는 이렇게 총 7개의 문자를 그냥 전부 다 나열을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 7팩토리얼 안에는 숫자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게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이 뒤죽박죽 엉켜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A, B, C는 뒤죽박죽 엉켜 있는 거를 전부 다 포함을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숫자는 엉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이따가 나중에 써주도록 합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는 일단은 빈칸으로 이렇게 두고 이 빈칸 4개와 이 문자를 뒤죽박죽 섞어 볼게요. 그렇게 되면 문자는 뒤죽박죽 변하겠죠. 자, 이렇게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면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적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들 이렇게 많은 경우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겠죠. 자, 요 경우에서 이제는 내가 숫자를 적어 넣을 거예요. 근데 이 빈칸을 보고 우리가 숫자를 적어 넣을 건데 자,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요?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적어야 되지? 라고 나의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바로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죠. 나의 선택권은 없이 이쪽 빈칸에는 무조건 2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 빈칸에는 2, 그다음에 3, 그다음에 4 이렇게 바로바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바로 결정이 된다라는 점. 바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렇게 그냥 빈칸과 알파벳들을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그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에서 해결하라는 원하는 답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뭔가 이렇게 차례대로 무조건 나열을 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보일 때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게끔 자, 이렇게 빈칸으로 놔둔 다음에 이 빈칸들과 나머지 문자를 막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 가지수를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사실 얘네들을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7팩토리얼, 7팩토리얼을 같은 게 지금 4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해결이 되겠죠. 자, 7팩을 4팩으로 나눈 가지수 계산을 해주게 되면 7, 6, 5가 되죠. 자, 30, 그 다음에 곱해주면 210, 총 210가지가 돼요. 자, 이 210가지라는 말이 뭐냐? 바로 요렇게 같은 거 그냥 빈칸 4개와 알파벳 3개를 전부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결과적으로 요 각각의 경우들이 무조건 이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써지기 때문에 따라서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되는 그 경우의 수랑 같은 말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고 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서술형으로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푸는 게 조금 어려워하니까 그냥 조금 적당히 그냥 서술형 문제를 해결하듯이 답안을 좀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숫자 지금 1, 2, 3, 4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경우는
1, 2, 3, 4를 같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빈칸이라고 해도 되겠죠. 빈칸으로 보고 A, B, C와 빈칸 4개를 나열하는 경우와 같으므로 7팩, 4팩, 그 다음에 3팩, 은 아니죠. 7팩을 4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답은 210. 자, 이렇게 써주면 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 1 플러스 x의 제곱 뭐 이렇게 식들이 막 나와 있죠. 자, 지금 요 식과 요 식이 같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분명히 요 식을 다 전개를 해야 되겠죠. 다 전개를 하게 되면 가장 최고차항은 여기서 x의 10제곱이 나올 거고, 가장 적은 항, 즉 상수항들은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뭐 이런 데서도 다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는 있겠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로 이 A2, 즉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게 15번 문제예요. x제곱의 개수를 구하려면 여러분 여기서 x제곱 개수 나오죠? 네, 나와요. 지금 1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서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계산을 해줘서 다 더해준 게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겠다. 그거 다 더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가 만약에 x 10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x의 10제곱의 개수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여기서 딱 1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 플러스 x의 제곱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x제곱의 개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당연히 1이죠, 1. 자, 근데 우리가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1이 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1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자, 우리 이항 정리할 때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요게 두 개 있다고 상상을 하고, x가 제곱이라는 얘기는 x를 두 개 골랐다는 뜻이니까 요 주머니와 요 주머니에서 총 두 개 주머니에서 x를 두 번 고른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씨이다. 이씨이기 때문에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세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개의 주머니에서 x를 두 번 꺼내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나머지 주머니에서는 2를 꺼내면 되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곱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가 3, 뭐 이렇게 3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여기서는 EC가 맞고, 근데 여기서는 X를 두 번 골랐다는 얘기는 반대로 3은 한 번 골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3이 아닌 2를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든다면 이렇게 2x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좀 더 어려워지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c2가 되죠. 쭉 계속을 하게 되면은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4c2가 되고, 마지막으로 1 플러스 x의 10제곱에서의 x제곱의 개수는 바로 10c2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해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사실은 어떤 문제였냐? A2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2C2부터 3C2 쭉 계산을 해서 10C2까지 계산을 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요것만 잘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이항계수의 성질 할 때 봤던 문제죠. 이항계수의 성질 참고하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연쇄 법칙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연쇄 법칙 즉 조합의 성질, 이항계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n-1 콤비네이션 r-1과 n-1 콤비네이션 r은 더해주게 되면 n, c, r이 된다. 자, 요게 복습 저번 시간 했던 내용이죠. 자,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 여기서 분명히 2C2와 3C2를 더해서는 어떤 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왜냐면 여기서 무조건 요것과 요것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숫자를 만들어 주거나 바꿔 주거나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2C2랑 3C3이랑 같은 거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죠. 자, 2C2와 3C3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2C2를 3C3으로 바꿔주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4C3이 돼버리죠. 그럼 다음에 나와 있을 이 4C2와 만나게 되면 또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자, 계속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11C3이라는 이런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림으로도 볼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그림을 꼭 안 그려도 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서 눈으로 좀 확인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더하라고 하는 게 사실 3C3이 아니라 2C2였죠. 그래서 일단 파스칼의 삼각형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C0 그다음에 2C1 차근차근 적어 볼게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한번 적어보고 여기서 문제에서 더하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C, 그 다음에 3C, 4C 이렇게 쭉 더해서 마지막에 있는 10C2까지 마지막에 있는 10C2 요게 지금 한 라인이 되겠죠. 이렇게 더하라는 얘기가 돼요. 자,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 즉 조합에서의 성질은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도식화를 해보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을 더해주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연쇄 법칙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자, 여기서 3C2 자 2C2와 여기 있는 2C2와 얘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 버리죠. 그러면은 연쇄 법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만나게 되면 연쇄 법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연쇄 법칙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도 2C2를 3C3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아니고 자, 요게 아니고 여기서 2C2 대신에 3C3을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3C3과 3C2가 만나서 4C3이 되고 4C2와 4C3이 만나서 5C3이 되고 이게 쭉 반복이 된다면 마지막에 여기 있는 요 초록색 부분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요 칸. 자, 요 칸이라는 것은 바로 11C3이 되겠죠. 자, 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15번 문제의 답은 11C3이 되고 계산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파스칼의 삼각형을 쌤이 그렸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요렇게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자, 요렇게만요. 3C2, 4C2, 5C2
자, 이렇게 만약에 더하라고 했다면 지금 3C2를 4C3으로 바꿔줄 수는 없겠죠? 아까와 같이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뭔가 하나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3C2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이렇게 두 가지, 즉 옆에 있는 녀석이 되게 될 텐데 얘랑 얘가 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그대로 얘가 나와서 연쇄 법칙이 안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3C1이 아니고 3C3을 인위적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자, 더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변해서 더해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6C3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3C3을 인위적으로 더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3C3을 빼주는 계산까지 해줘야 돼요. 즉, 2를 빼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3C1, 4C2 해서 마지막에 7C5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연쇄 법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더해줘야 될까요? 자, 후보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습니다. 자, 후보는 A가 맞을까요? 아니면 B가 맞을까요? B는 이 녀석과 만나서 그대로 그 밑에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후보가 될 수 있는 아이는 바로 3C0입니다. 3C0을 인위적으로 더해주고 그때 이제 반응이 쭉쭉 일어나겠죠. 그래서 밑에가 만들어지고 다시 얘 만나서 이렇게 되고 쭉 반응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은 바로 요쪽, 자, 요 위치에 있는 수가 되겠네요. 자, 요 위치에 있는 수는 잘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일단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8C 몇일까요? 자, 8C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8C5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3C0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줬으니까 마지막에 빼기 2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방금 쌤이 내 문제의 답은 8CO-1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굳이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해도 되지만 그림으로 본다면 조금 더 도식화가 쉽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두 집합 x와 y가 있습니다. 함수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문제들이 전부 다 비슷해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데 조건들은 계속해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많이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F2와 F3을 곱했을 때 6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FN보다 FN 플러스 1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가함수랑 관련이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조건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가조건에서 볼 수 있는 사실,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F2와 F3을 곱했을 때 6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6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없죠. 자, 2와 3을 곱하든지 1과 6을 곱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근데 나번 조건에서 F3은 F2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6, 1이거나 3, 2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뿐입니다. F2가 2이고 F3이 3이든지 또는 각각이 1, 6이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바로 F2가 2이고 F3이 3인 경우. 자, 한번 두 번째 경우는 F2가 1이고
F3이 6인 경우죠. 자, 이렇게. 자, 이번에 첫 번째 경우 먼저 해볼게요. 그림을 좀 더 그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1, 2, 3, 4, 5, 9. y는 1, 2, 3, 4 점점점 해서 10까지 써야 되겠죠?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F2는 2로 갔고요. F3은 3으로 간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나머지 숫자들을 결정을 할 건데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숫자는 바로 F1, F4, F5 이렇게 세 가지만 결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F1은 선택권이 몇 가지가 있냐 이겁니다. 자, 2가 지금 2로 갔기 때문에 F1은 그 이하, 즉 이 두 가지밖에 선택권이 없게 되겠죠. 자, 1의 선택권은 몇 가지다? 두 가지가 돼요. 자, 여기 1의 선택권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와 5를 선택권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4의 선택권을 먼저 보자면은 어려워져요. 왜냐면 4가 어떤 거를 고르냐에 따라서 5는 또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매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죠? 4와 5에 골라줄 수 있는 거를 동시에 골라주자. 즉 우리가 골라줄 수 있는 숫자는 3부터가 되겠죠. 자, 왜냐면은 이상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자, 이상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F3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즉 우리는 이렇게 3부터 10까지에 있는 숫자, 즉 8개의 숫자 중에서 8개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주면 되는데 콤비네이션이라고 쓰면은 중복이 안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따로따로 골라야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둘 다 4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4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둘 다 3으로 가도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이 아니고 조합이 아니고 8개 숫자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주는 이 8H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중복을 허용해서 골라줬기 때문에 모든 경우가 되고 자, 골라준 순간부터 4와 5는 이렇게 알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2 곱하기 8H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F1이 1로 가고 F2가 1로 가고 자, 적어볼게. F2는 1로 가고 F3은 6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잃은 선택권이 뭐가 있을까요? 자, 잃은 선택권이 1밖에 없겠죠. 그쵸? 2가 1로 갔기 때문에 1의 선택권은 너무나 적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 똑같이 하면 돼요. 4와 5는 결정권이 이렇게 6과 10 사이 중에서 있겠죠. 자, 그래서 6부터 10까지가 숫자가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개의 숫자 골라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바로 요거 더하기 자,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 조건을 좀 여러분들이 더 바꿔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보는 경우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두 부분 집합이 나옵니다. 이 문제 우리 방금 전 시간에 한번 풀어봤었죠. 집합에 관한 문제.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볼 건데 A는 무조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A는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추가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B의 공집합인 경우를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B를 더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니까 우리는 숫자를 1부터 이렇게 1부터 5까지 적어 넣을 건데 2를 만약에 먼저 집어넣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자, 2를 어디다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쪽과 이쪽과 이쪽 부분, 즉 세 가지의 선택권이 생겨요. 됐죠? 자, 2를 어디에 넣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럼 만약에 2를 여기다 넣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2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생기죠? 2의 선택권도 세 가지가 생겼죠? 전부 다 세 가지가 선택권이 생겨요. 자, 2도 만약에 고민을 해서 여기다 넣었고 3, 그 다음에 4, 5. 자,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상황은 A는 4, 그 다음에 B는 2, 4, 그 다음에 C가 아니고 전체 집합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벤 다이어그램이 하나의 경우랑 완전히 같은, 즉 동치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두 번째 조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만족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자, 왜냐하면 여기다가 숫자를 써 넣은 순간 A가 B에 들어있게 되는 이 그림 안에서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얘는 절대로 만족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을 때 혹시 공집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혹시 공집합이 생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자, 아니라면 필요가 없고요. 끝나면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공집합이 이 경우에 생긴다면 그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빼자. 자, 계산해서 빼주면 돼요. 자, 공집합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분명히 우리가 이 33333, 즉 3의 5제곱을 계산을 해줬는데 자, 이 문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의 5제곱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전부 다 여기 써져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 둘 다 공집합이 돼버리겠죠? 분명히 생기네요. 그쵸? 노가 아니라 yes가 됩니다. 공집합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을 빼줘야 돼요. 이런 경우들이라는 것은 이쪽과 이쪽에 숫자가 안 들어가 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것은 아니고 만약에 숫자가 이쪽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경우는 A가 공집합이고 B는 공집합이 아니죠. 그 경우도 생기네요. 자, 정리하자면 이 3의 5제곱이라는 것은 일단은 모든 경우의 수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 경우, 즉 공집합인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A만 공집합일 수 있어요. A만 공집합이고 B는 아닌 경우가 들어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A와 B가 둘 다 공집합인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빼줘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A만 공집합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만 공집합이고 B는 아니다. 일단은 B는 아니다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A가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될까? A가 공집합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다 지워주고요. A가 공집합이려면 우리는 이 1, 2, 3, 4, 5라는 숫자를 이곳이 아니라 이곳과 요곳에만 채워 넣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이곳과 요곳에만 채워 넣는 경우의 수는 바로 2의 5제곱이 되겠죠?
자, 1도 선택권이 두 가지. 그 다음에 2도 선택권 두 가지. 3도 두 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A가 일단은 A가 공집합이라면 바로 그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이 되겠죠.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B가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있을까요? 자, 1, 2, 3, 4, 5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1이 만약에 여기를 선택을 했고 2도 여기 선택했고 3, 4, 5가 전부 다 여기 선택했다면 B도 공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 2의 5제곱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A만 공집합인 경우도 들어있고 A, B 둘 다 공집합인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의 5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3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을 빼주면 끝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이 문제의 답은 3의 5제곱 빼기 2의 5제곱 계산을 해주게 되면 243에서 2의 5제곱이 32죠. 32를 빼주게 되면 답이 나오게 돼요. 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은 학생들은 두 가지를 따로 구해보세요. 두 가지를 따로 구해보고 계산을 해주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17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확률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할지 아니면 바로 수업을 넘어갈지 그건 쌤이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